준경 선생님의 상한병에 대해서 우리 초간단 요약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론 하게 되면 준경 선생께서 독감치료방으로 창안하신 요법인데요. 초간단 요약입니다. 오늘은 상한병은 오늘날 병명으로 인플루엔자 즉 독감을 말한다. 원래 이 표현은 편작이 처음 썼으며 상한이라는 말은 편작이 처음 썼는데 준경 선생께서 빌려오신 거예요. 후에 준경사께서 유행성 독감 치료방을 연구하시어 책으로 내셨으니 그것이 상한론이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작 선생님, 편작의 영향을 받아 독감 처방을 내신 준경 선생님, 화타 선생님, 그리고 왕숙가 선생님을 모셔서 대담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독감 어떻게 동의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즉 어떤 일부 그러니까 극렬한 분리주의자, 근본주의자 성격을 띤 일부 서의사들이 아니 독감 그리고 감기를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그러거든요. 그러나 저 밑에 우리 팟캐스트 저 밑에 보시면은 사스 유행했을 때 그럴 때 중국에서 어떻게 여기 상한론을 중심으로 한 처방으로 훌륭하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제가 WHO의 논문을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사스 중의학 그러니까 한약으로 물리친 케이스를 공식적으로 WHO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분리주의적인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혹시 서의사가 이 방송 보신다면 생각 고쳐두셈. 네. 먼저 편작 선생님을 모십니다. 내가 난경에서 말한 상한이란 후에 준경이 치료방을 낸 급성 열병 증후군이고 이 증후군 중 처음 발병할 때 특징적인 두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체력이 실해 병사에 저항하는 전투력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상한이라 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증상은 중풍이라 하느니라. 편작 선생님, 우리의 스승 중에 한 분, 준경 사부님께서 태양병 상한과 중풍에 같이 나타나는 증상은 두항강통, 끊기 시작합니다. 불을 줄이겠습니다. 아주 약하게 줄였어요. 아주 약하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태양병 상한과 중풍에 같이 나타나는 증상은 두항강통, 발열, 오한, 맥부인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태양병은 무엇이고 상한, 중풍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고방요약 보시면 돼요. 나 그 책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잘 안 나오면 구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고방요약 구해서 보세요. 일일이 그것까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자 화타 선생이 화답하십니다. 준경사의 말씀을 보충하면 상한과 중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더하여 태양 상한병은 마황탕증이 대표증으로 필오한 즉 반드시 오한이라는 증상이 구비되고 신체통 즉 골절 통통 구역천회 즉 숨이 차고 맥은 반드시 부긴하고 무한 즉 땀이 안 나느니라 라고 화타 선생이 말씀하시니까 준경 선생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봤습니다. 화타보다 준경 선생이 선배예요. 선배.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준경 선생의 선배. 화타가 잘 설명한 것 같이 상하는 특히 필, 오한과 반드시 오한이 난다. 맥북인 무한이 특징이니 명심할지어다. 중풍은 뇌 일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독감에 걸렸을 때 한 징후를 말하는 것으로 개지탕증과 같으니 공통 증상 외에 유한 즉 땀이 나며 오풍 즉 작은 바람도 싫어하고 맥부완이 더 두드러진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맥경에 밝은 숙화와 임상 경험이 많은 화타를 통해 들어보기로 하자 라고 말씀하시니까 왕숙화는 또 누구야? 갈수록 어렵네. 역시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왕숙화 지식백과에서 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상한에 맥이 부긴하고 필오한하는지부터 설명하겠나이다 하시는 거야, 왕숙화가. 후인들이 독감 바이러스라 칭한 병사가 체내에 침투할 때 체력이 실한 자는 전기의 저항도 강하게 일어나 서로 기피해서 만나 싸움을 하는데 바로 이때 발열이 일어나옵니다. 후세의 서희들이 독감, 감기 발병 시 발열은 아군이 적군과 싸울 때 나타나는 자연치유력, 즉 전기의 작용이라 하고 함부로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리려 하면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니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옵니다. 신진대사가 왕성한 자는 자연 연응도 강하기 때문에 병사가 기표에 침투하면 즉각 대항하여 기표로 혈액을 충당시켜 병사와 대치합니다. 이때 기인의 기표가 치밀하고 한공이 닫혀 있으면 땀이 나지 않아 무한하고 혈액은 천층동맥에 충당하여 팽팽히 긴장하므로 맥부긴하며 발열은 한공이 닫혀 퇴로를 이뤄 더욱더 심해지니 외기 온도와 편차가 크게 나므로 반드시 오한, 즉 몸은 더우나 오한으로 몸을 덜덜 떨게 되옵니다. 그러니까 화타 선생이 말을 이어봤습니다. 내가 조조의 태위로 있을 때 전장터에서 온역이 돌아 많은 병사들이 죽었어. 이중 혹독한 훈련과 전투로 체력이 약해진 병사들은 근맥이 늘어져 병사가 침입했을 때 즉각 대응할 정기가 부족하므로 진맥시 맥부환이 나타났으며 땀구멍이 열려 있으므로 미세한 바람도 싫어하는 오풍을 호소했지요. 숙화가 말한 상하는 체력이 실한 병사들에게서 많이 보였으므로 마황탕을 썼고 체력이 약해 맥부환을 보인 병사들은 개지탕을 써서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영화 검색에서 적벽대전을 치시면 1편, 2편이 있는데 거기 1편에 여기 손부인이 나옵니다. 손부인.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손부인이 누구냐면 손권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부인이 되죠? 유비의 부인이 되는데 아직 유비의 부인이 되기 전에 영화에서는 여기 적벽대전이라는 영화에서는 적벽대전을 앞두고 있는 오빠를 돕기 위해서 손부인, 아직 부인이 되기 전 변복을 하고 조조의 진영으로 침투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래서 조조의 진영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병으로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화타 선생이 말씀하신 이때 그 적벽대전 직전에 조조 군영에 있을 때 목격한 사실 그리고 치료했던 것. 삼국지 읽어보면은 화타의 기록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관우의 독화살, 그것을 빼내고 그리고 독화살로 상한 뼈를 긁어내는 수술을 하고, 두 번째 조조의 그 평생 두통, 극심한 두통, 그것은 뇌에 혈전이 있어서 그러니 대가리 뚜껑을 열고 긁어내면 됩니다 하다가 저놈이
나를 죽이려 하지? 그래서 오해를 받아 사형당하는데, 실은 조조와 화타는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예요. 중국의 안후이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박조라고 하나요? 박자라고 하나? 하는 그 고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조가 태어나서 자랐고 화타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둘은 원래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 조조의 두통만 치료하려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적백대전 이 무렵에 화타는 조조 군영에서 아마 주치 그것을 겸했을지 몰라요. 아무튼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적백대전 영화에는 손부인이 변복을 하고 조조 군영을 점탐하다 보니까 막 유행병에 걸려서 픽픽 쓰러지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든요.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갑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체력이 강한 사람은 병사가 침입할 때 즉각 정기가 이를 알고 강력히 저항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려 피부를 수축시키므로 발열은 심하되 땀이 안 나고, 체력이 약한 자는 병사의 침입에 늦게 대응하므로 시초엔 발열이 약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뒤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따라서 오한도 상한보단 약하게 나타납니다. 땀이 나면 열린 항공으로 병사가 더 들어올까 두려워 어풍하옵니다. 이 당시는 여기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었어. 오늘날의 언어로 제가 해설한 책 고박요약, 그리고 우리 방송 강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면역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고, 다시 중경 사부님을 모십니다. 내가 상한론을 입안했을 때도 상한 온역으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듣자니 후세의 조류독감, 돼지독감이라는 신종플루 등의 열병이 유행하자 노약자들보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죽었다 한다. 기억나세요? 멕시코에서 어떤 수녀님인가요? 예. 그분이 귀국을 했는데 이제 누가 마중을 나갔겠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그 수녀님이, 아마 수녀님으로 제가 기억돼요. 멕시코에서 신종플루에 걸려온 거야. 그런데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방송에서 독감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병은 젊은이들의 치사율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청된 패널 의사가 하는 말, 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이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분은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댓글이 달리기를, 아니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더니 댓글이 아주 악플이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상한론을 입안했을 때도 상한 온역으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듣자니 후세의 조류독감, 돼지독감이라는 신종플루 등의 열병이 유행하자 노약자들보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한다. 이 말씀을 보충 설명. 자, 마방땅증 또는 갈근땅증, 그것은 독감에 걸렸는데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면역력이 강해서 즉각 일어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이러스하고. 내 몸의 면역체계가. 그러니까 체력이 충실할수록 빨리 그 증후가 나타나요. 오한 발열이. 그런데 저쪽 바이러스도 아주 강한 놈이야. 너무너무 강한 놈. 그러니까 아주 강렬하게 싸워. 강렬하게 싸우다가 합병증으로 몸의 여기저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 폐와 관련된 문제로 많은 사망자가 나타납니다. 또는 폐렴이 걸리거나.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데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치사율이 높은 병증으로 나타난다? 여기 상한론의 처방은요, 이런 처방이에요. 유견래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자가 힐러가 약을 쓰는 것은 약으로 병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정기를 도와 몸이 스스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에는 강하게 면역력으로 싸우는 방법과 또한 그렇게 강하게 싸울 때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는 퇴로도 적당히 열어주면서 쫓는 그런 방법이 있다 등등의 동의학 특유의 치법을 논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마황탕이나 계지탕을 복용해서 땀을 내는 것은 지금 끓이고 있는 불 잘 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황탕, 계지탕 복합 음식 처방, 네, 이것은요 먹고 땀을 내거든요. 땀을 내면 열린 항공으로 바이러스가 달아납니다. 몸의 면역력은 더욱더 증강시키도록 하되 퇴로를 여는 거예요. 항공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들어있죠. 자, 폐각 내에 점액층에서는 역시 땀이 나거든요. 무슨 땀? 점액이 증가해요. 거기에는 마크로파지 등등이 많이 들어있죠. 마황탕이나 계지탕을 복용하면 여기 겉에만 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끓이고 있는 거 이거 드시면 겉에만 땀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현상이 마치 두드러기 났을 때 내부 전체 오장육부에도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폐각 내에서도 점액이 땀처럼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땀, 즉 점액이 증가할 때 마크로파지 그리고 T세포, B세포의 면역 활동도 증가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거 안 드시고도 삼심도 오면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작용? 방광정격. 어떤 분들은 방광정격을 놓으면 열이 식는다 그러는데요. 물론 이거 상세히 토론하겠지만 초간단 먼저 요약해드리면 방광정격을 놓고요. 뜨거운 수프, 이거 안 드시더라도 혹은 뜨거운 물을 드시고 입을 뒤집어 쓰고 두껍게 뒤집어 쓰면요. 땀이 엄청납니다. 방광정격을 놓으면 땀이 납니다. 마왕탕, 계지탕 복용한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이 일어나요. 젊은 사람들이 왜 많이 죽었느냐? 그것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노인네, 어린이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격렬히 싸우니까 서로 상처를 입어. 그래서 합병증이 많이 생겨서 죽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 보세요. 올해 유행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독감은 H1N1 타입 A형입니다. A형, B형이 있는데 A형과 B형의 차이 초간단 요약. A형은 조류독감. 네, 그러니까 오리, 닭, 그리고 철새들, 가금류에게서도 발생하는 독감이 여기 A형 타입이고요. 돼지에게도 독감이 유행한다. 그것은 A형 독감입니다. 인수 공통으로 나타나는 병이 A형 타입이에요. 가금류나 돼지에게서 나타나고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타입 B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독감은 계속 증가할까요? 왜 해마다 유행할까요? 그것은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닭이나 오리, 돼지들을 너무 아주 빡빡한 공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밀식 사육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대요. 밀식 사육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도 옮겨지기도 하고 그런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사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면 오히려 병을 이기는 힘도 클 텐데 젊은이들이 많이 죽는 것은 전쟁이 나면 젊은 병사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고 한 후학자들의 말과도 같도다. 상한의 무활이면 특히 고열로 졸도를 하여 급사할 수 있으므로 속히 땀을 내서 발열의 퇴로를 열고 그 길을 따라 병사를 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낸 상한론의 핵심이니라. 진경사부님의 말씀. 나의 친척이 많아서 200명 이상이었으나 거난 원년부터 10년도 못 되어 사망한 사람이 3분의 2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7할은 상한에 니환하여 죽었느니라. 독감에 걸려서 지난날 사망자가 속출하였을 때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구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부지런히 고훈을 뒤지고 널리 재정의 약방을 수집하는데 소문과 구건과 81난과 테리어 양록과 평맥변증 등의 고소에서 선용하여 상한 잡병론 16권을 절수를 했다. 비록 제병을 모두 치료한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병을 봐서 그 근본을 아는 데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한다. 또 내가 수집하여 편찬한 상한 잡병론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엊그제도 어느 분이 저 유튜브 보고 전화 드리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유방암입니다. 선생의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아니 삼침으로 유방암도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긴 시간 대화를 했는데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서의학적인 여러 치료법이 있지만 결국 제가 인용한 그 캔서 리서치에서 말한 것처럼 암 환자의 반은 사망하더라. 그래서 삼침에 도움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방송교재가 4세트가 있는데요. 네. 그 4세트 다 구입하시거나 그 중에 일부 구입하셔서 책 보시면서 계속 저와 통화하시면서 또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토론하면서 도와주세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선생이 주소 들은 지식으로 주치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치의 이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책이 없으면 어떻게 치료해? 책이 있어야 치료법을 구할 수 있죠. 삼사께서도 삼침법 연구를 위해 당신의 시대 때 중국에서 건너온 거의 모든 의사들을 공부하시고 격렬의 연구를 통해 마침내 삼침법을 창안하셨습니다. 삼사부님께서 참조하신 서책들 중 일부가 요결원서 서문에 나와 있어요. 네, 그거 초간단 요약. 들으니 천지가 개벽함에 산천지기가 비로소 나뉘고 인과 물이 탄생함에 동정지형이 능히 배합되었도다. 동서는 1월이요 남북은 성진이라. 음양은 하도에 묘하게 운행되어 보이고 오행 또한 신령스런 거북의 낙서에 아울러 운행되어 보이며 사상이 길을 얻으니 팔괘가 조차 나뉘어지도다. 자, 여기 무슨 책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주역. 주역을 보신 거예요. 일단 주역. 주역이 도통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죠? 기는 백일하에 드러나 있지만 이치는 가운데에 의지하나니 현명한 선비의 강기로 말미암음이 마땅할지언정 어찌 어리석은 사내가 감히 헤아리겠는가? 명심해서 들어주세요. 삼사바님의 충고입니다. 무릇 기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으로 백수구규가 있고 형상이 병에 부착된 것으로 천사 말령이 있는데 근골 맥락은 변화가 무궁하고 생황체수는 운행이 불규칙하도다. 이런 연고로 보사의 이치를 올바로 전하는 바가 없더니 후에 훌륭한 사람이 책을 만들어 후대에 전함으로써 세상에 행해지게 되었다. 황제와 기백께서는 약속에 대한 문답을 시도해 주셨고 황제내경 나오잖아요. 주역도 보시고 황제내경도 공부하시고 화타와 편작께서는 침구의 법칙을 드리워 주셨으니 즉 편작은 난경을 저술했죠.
그거 다 공부하신 거예요. 다시 화타와 편자께서는 침구의 법칙을 드리워 주셨으니 군신 좌사를 세워 한여를 취하고 보사 영수를 이용하여 한랭을 구하도다. 이하생략 3, 4번님께서 뿐만 아니라 준경 선생의 상한론들을 읽으셨어요. 요결 상한문에 보면 상한 제3일 소시오탕 증인이라 적수양 담경이 수하나니 협계를 부하고 성령을 서하로. 그러니까 담정격 다스라 이 얘기예요. 여기 상한 제3일에는 소시오탕증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독감 말고 감기로 예를 들을게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감기 든 첫날 몸이 으실으실해. 그러면서 추워. 그런데 닭살 돋듯이 오돌돌돌돌 만져보니까 땀도 안 나고 뽀송뽀송. 그런데 열이 나. 이불을 뒤집어서도 덜덜덜덜덜 떨어. 자, 그리고 나서 약 안 먹어도 한 이틀, 3일 되면은요, 열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이때 콧물 재채기가 나. 근데 묽은 재채기. 그러다가 한 3일, 4일쯤 되면 된 코, 누런 된 코나 된 가래가 나오죠? 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골절동동, 뼈 마디마디가 오싹오싹 쑤시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어떤 때 감기 들었는데 이때는 으실으실 추워. 그냥 조그만 바람도 싫어. 약간 촉촉해, 스티키해. 그러면서 냉콧물, 냉재채기. 그러다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리고 3일째 되니까 열이 나. 그러면서 된 가래, 된 코가 나와요.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했어요. 독감이든 감기든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시시각각증이 변합니다. 즉 준경 선생께서는 급성 독감 초기 증상 제1일에 나타나는 증, 2일에 나타나는 증, 3일에 나타나는 증, 4일에 나타나는 증 또는 체력이 실한 사람이 그러한 시시각각 변하는 증, 체력이 약한 사람이 시시각각 변하는 증 등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대응법을. 그 중에 하나 소시오탕증 또는 시효계지탕증. 이거 토론할 거예요. 네.